행복을 드리는 KCU은행입니다. KCU은행 영포점의 존예녀 안수영, 네, 영포지점 하상수 계장입니다. KCU은행 영포점의 매너남 하상수. 업무 중에도 가끔씩 수영의 얼굴을 헬깃헬깃 쳐다보는 상수는 오랫동안 그녀를 짝사랑해오고 있었죠. 쳐다본다. 딱 걸렸네. 괜찮아, 진정해. 설마 이젠 안 보겠지? 와씨 아직도 봐. 당황해서 허둥대며 딴청 피우는 상수. 사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자신을 올가맨 머리끈을 풀고 늘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수영. 계속 웃어야 하고 진상 고객들도 상대해야 하는 그녀가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한편 사내 동호회에서 하키를 하는 상수. 호호호! 야, 너 화면빨 좀 받는다? 그런데 능글맞고 오지랖 넓은 친구 소경필이 상수의 짝사랑을 살짝 눈치 깐 듯. 안수영이 너 신인 때 사수도 해주지 않았냐? 3년 전 상수가 신입 때 수영은 그의 사수였죠. 돈 세는 것부터 일일이 상수를 가르쳐준 수영. 지금은 상수가 계장으로 수영보다 직급이 더 높았습니다. 썸을 탔어도 벌써 10번은 탔을 시간인데. 야, 손이나 닦아. 하긴 그래. 본전 가려면 조용히 일만 하는 게 현명한 거지. 상수는 사내 연애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도 그의 시선은 좋아하는 수영을 향하고 있었죠. 제가 좀 당길까요? 네, 고마워요. 네, 다음 고객님. 그런데 잠시 후 어이가 없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상품으로 다시 됐고 이런 거는 그냥 당신이나 혼자서 실컷. 지켜보고 있었다. 수영의 흑기사 상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직군 전환하려고 실적에 애쓰는 거지? 그래도 고객 봐가면서 해야지. 그러게요. 사실 이런저런 힘든 알바를 거쳐 은행에 서비스 직군으로 들어온 수영. 고졸 텔러였던 그녀는 일반 직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품 판매 실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실적은 참 훌륭하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직군 전환 신청은 왜 했어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그러는 거지? 공평한 거지. 고졸이나 대졸이나 똑같으면 우리 뭐 미쳤다고 4년을 비싼 등록금 내면서 대학 다니겠어? 야, 솔직히 서비스 직군, 일반 직군 월급도 지금보다 더 차이 나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출발이 다른데 결과가 같으면 크게 불공정이죠. 이곳에서 나는 선 밖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한편 수영을 도와주다 큰 실수를 저질러버린 상수. 야 VIP 고객한테 다른 사람 카드를 갖다 주는 게 그게 말이? 너 정신을 어쭈?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하계장님께 부탁드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함께 제주도로 향하게 됩니다. 실수해놓고 좋아 죽는 하상수. 다행히 카드를 돌려주고 복귀하려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수영. 어디 보내줄 때라도 있나 봐요. 남자친구한테. 없어요, 남자친구. 좋았어. 이때 풀숲에 떨어져 있는 새알이 보였죠. 수영이 새알을 올려주자고 하니 바로 나무를 타버리는 상수. 제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수영은 능숙하게 나무에 올라 새알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손을 내미는 상수. 수영은 수줍게 상수의 손을 잡는데 아유 꿀 떨어지겠네.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줄래요, 기념으로? 네. 하나, 둘, 셋. 그날 저녁 한잔해야지. 가자. 형이 기분 풀어줄게. 저기 안주임도 같이 가지. 선약 있어서요. 내일 봬요. 영포점 존예녀 수영은 쉽게 시간을 내주는 여자가 아니었죠. 100% 남친 있는 거지. 한 번에 한 명씩 만나면 다행이지. 요일마다 바꿔서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 마드레님이 보셨어요? 이때 술을 따르던 상수는 내가 봤을 때 안수영이는 확실히 얼굴 생긴 값. 소심한 복수를 하고 수영의 프사를 살펴보는데 제주도에서 내가 찍어준 사진이네? 뭐지? 무슨 의미지? 혹시 나 보라고? 어설픈 빙구 상수는 수영의 사소한 변호에도 괜히 설렙니다. 잘 들어갔어요? 제주도 같이 가줘서 고마웠어요. 이때 길가에 걸린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던 수영. 쭈쭈바를 허벅지로 까먹는 상수는 수영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괜히 보냈나? 왔다.
저도 덕분에 바람도 쐬고 즐거웠어요. 이 메시지에 용기를 얻은 상수는 늘 훔쳐보기만 했던 그녀에게 질러봅니다. 이번 주말엔 안주임님 만나고 싶은데. 왜요? 아, 뭐 꼭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우 답답해. 자신 있게 말해야지. 그래요. 이게 되네. 좋다고요. 함부로 시간을 내주지 않던 그녀가 이렇게 쿨하게 수락하다니 사랑에 빠진 상수는 그야말로 뚝딱거리는 빙고였죠. 드디어 둘의 첫 데이트. 수영은 상수를 발견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어쩌죠?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녀의 메시지에 산책 못 나간 댕댕이 마냥 상수는 풀이 죽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이 재밌는 수영. 농담이에요. 10초만 세봐요. 그리고 10초 후 영부점 촌예녀 등장. 그리고 해벌쭉 웃는 우리 빙고. 영화를 보는 중에도 식사 중에도 뚝딱거렸지만 어쨌든 꿈같은 데이트였습니다.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다 왔어요, 이제. 벌써? 저기 또 볼 수 있나? 또 보면요? 또 보면 좋지 않나 해서. 수영의 대답은? 난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 머뭇거리는 상수. 대답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상수는 알았다는 듯 저도 확실한 거 좋아해요. 깔끔한 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봐요. 맛있는 거 살게요, 내가. 확실하게. 은행 업무처럼 확실하고 깔끔하게 매듭을 짓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당상 김민석 얘 청첩장 나왔네. 다들 봤어? 그래도 사내 커플이라 얼굴은 자주 보겠네요. 이혼이라도 하면 헬이야. 평생 직장에서 눈에 뵈는 거 없이 연애하다가 훅 간 애들 여러 봤다. 혹시 안주인도 사연에 관심 있어? 상대에 따라서요. 그리고 부끄럽게 상수를 바라보는 수영. 이제 둘이 사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우리 하상수 계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제를 다 맞추고 퇴근을 하실 겁니다. 하필 수영과 확실한 약속을 한 날 시제가 안 맞다니. 휴일이었던 수영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상수는 뒤늦게 시제를 맞추고 뛰쳐나가는데 뭐야? 휴대폰까지 박살이 나버립니다. 급한 마음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는 상수. 뒤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수영은 없었죠. 다음 날 수영을 기다리는 상수. 어제요. 시제 때문에 핸드폰도 고장 나고 못 가서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 하지만 수영은 그런 상수를 쌩까버리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녀는 상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속상하며 술을 들이붓는 상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사고를 쳐버렸죠. 저기요, 여기요. 안주임님. 수영 씨! 자니? 헤어진 여친도 아니고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불킥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식 자리. 안주임은 어떤 타입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타입 좋아해요? 아니면 저렇게 고전 영화 같은 타입 좋아해요? 전 고전 영화는 별로. 아, 하상수보다는 정종이다. 정종현. 그는 영포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었는데요. 가끔씩 어디선가 나타나 수영을 도와주곤 했죠. 설마 사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닌 거야? 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닌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아니라 그래요? 이때 나서려는 상수를 경필이 말립니다. 결국 쎄한 분위기로 회식 자리가 마무리됐죠. 가요. 그런데 수영이 신경 쓰인 상수가 그녀를 뒤따라갑니다. 괜찮아요? 근데 하 계장님께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시는 건데요? 그냥 수영 씨가 걱정돼서 괜찮은가 해서. 당연히 괜찮죠. 괜찮지 않으면 어쩌라고. 혼자 다른 사람인 척 구는 게 더 짜증나요. 지나치게 차가운 수영. 저기요.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한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시제가 안 맞아서 약속 못 지킨 거라고. 내가 약속 한 번 안 지켰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 그러는 건데요? 수영 씨 알잖아요, 내 마음. 모르고 싶은데요. 약속 때문이 아니라면 그녀는 왜? 안수영을 향한 내 마음은 인출 사고였다.
마음을 꺼내면 안 됐던 상대에게 마음을 줘버린 사고. 하지만 그녀를 놓칠 수 없는 상수는 좋아해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입니다. 좋아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근데 어쩌죠? 나 종현 씨랑 사귀는 거 맞는데. 정말 나쁜 년이었으니까.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죠. 애매한 관계 싫다는 말, 우리 관계가 좀 더 확실해지길 바래서 한 말 아니었어요? 수영 씨도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있었고, 나 그날 수영 씨한테 근데 하 계장님이 안 왔잖아요. 안 간 게 아니라 확실해요? 그날 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던 거 그녀의 맞냐고요? 의미심장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상수. 그날 상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어갔고 수영 역시 예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를 보고 점점 표정이 굳는 수영. 대체 그녀가 본 것은 뭘까요? 상수가 잠깐 생각에 잠긴 사이 수영은 등을 돌려 가버립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음 날 상수는 커피를 돌리면서 수영에게 다가가는데요.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어제 일은 제가 어제 무슨 일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자 상수는 괜히 머쓱해졌죠. 그리고 종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상수. 나 종현 씨랑 사귀는 거 맞는데. 어제 수영이 말한 그 남자였습니다. 저기 네. 주말 같은 때도 그 공부만 해요? 데이트하냐는 소리였죠. 새벽에 운동도 해요. 체력 감정도 중요해서. 운동하느라 뭐 연애하고 뭐 그럴 시간도 잘 없겠다, 그쵸? 네, 그쵸? 꼭 붙을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는 그때 한수연이다. 뻘쭘 머쓱한 상수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수영. 퇴근 시간. 수영 씨 소개팅 할래요? 삼전 다닌 남잔데 얼굴도 괜찮대요. 아니요, 괜찮아요. 소개팅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뭐 아니면 썸 타는 남자가 이미 있다거나. 그러자 대뜸 수영은 할게요. 소개팅. 종현과 사귀는 게 맞나? 다음 날 지정 차량에 떡하니 주차받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부디나는 여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포점에서 근무하게 된 박미경입니다. 그녀는 이번에 영포점 대리로 발령온 박미경이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자주 살게요. 이거 커스터마이징이에요? 마카주한 거예요? 명품을 낙서하는 게 취미시구나. 미경은 명품백 정도는 도화지로 쓰는 찐부잣집 외동딸이었죠. 아니 왜 다른 사람 돈을 만지고 살아? 부모 덕 그렇게 안 보고 살려는 거 그것도 너 부모한텐 불효야. 구김살 없이 밝고 똑부러진 미경. 야, 근데 상수야, 너 본점 가고 싶다며. 이 가점이 꽤 높아요. 상수는 미경과 팀이 되어 사내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선배, 네? 나 기억 안 나요? 경영학과 박미경요. 사실 미경은 상수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둘의 친한 모습을 보게 된 수영은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선배 나 도착. 오늘 즐거웠어요. 미경과 연락하면서도 수영 생각이 나는 상수. 그런데 수영의 프사가 바뀌었네요. 괜히 씁쓸해집니다. 다음 날 점심 식사 중인 여직원들. 하기장, 일로 와 이거 먹어. 응? 어쩌다 상수는 미경의 옆에 앉게 되는데요. 맞다. 수영 씨 주말 안 잊었죠? 제가 수영 씨 소개팅 해주기로 했잖아요. 삼전 다니는 남자. 그쪽에 수영 씨 사진 보냈더니 뭐 완전 당장 사귈 기세던데요? 안 잊었어요. 이때 상수가 그녀를 챙기자 표정이 굳는 수영. 뭐야 지금 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팀장.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삼촌 아니면 동창이야. 왜요? 뭐 저희 잘 살 관상이에요? 재밌네요. 왜들 그러세요? 저 이제 일어날게요. 자리를 피하는 수영이 신경 쓰이는 상수. 그런 거 아니에요. 박 대리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저 소개팅 진짜 하는 거예요? 나한텐 종현 씨랑 사귄다더니 이제 소개팅 한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 계장님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요. 아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 계장님도 박 대리님이랑 잘해보세요. 여전히 냉랭한 수영 때문에 속상한 상수는 절친 경필에게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때도 CC 한번 잘못하면 4년 내내 머리 아픈데 아휴. 불나방처럼 뛰어들기에는 따지고 살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난 안수영 좋아하면 안 되냐? 연수원에서 누가 누구랑 썸 탔던 사이다 겨우 이런 걸로도 평생 수군거리는 은행에서 만나다 헤어지면 얼굴 반반한 텔러 하나 꼬셔서 사귀다 버렸다. 이 꼬리표 달릴 자신까지 있는 거냐고. 그날 저녁 수영은 약속대로 소개팅에 나갔는데요. 그럼 수영 씨는 무슨 과 나오셨어요? 고졸이에요, 저.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선 안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그냥 인정하는 것. 그녀는 세상에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죠. 더 가봤자 안수영도 너도 더 힘들어. 상수도 알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수영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난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 상수는 이 확신을 꼭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나 지금 수영 씨 집 앞이에요.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요. 그 시각 수영은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는 상수. 하지만 그녀가 향한 사람은 바로 종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상수는 메시지를 보내다 말았고 수영이 본 것은 저 안주임님 집 앞이에요. 종현의 메시지였죠. 얼떨결에 안긴 수영. 그건 상수가 보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발이 삐끗해서. 언제부터 기다린 거예요? 왜 갑자기? 안주임님 좋아해요. 그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종현은 갑자기 수영에게 노받고 고백을 해버리죠. 다음날 정말 수영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하나 싶은 상수. 미경과의 사내대회 준비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PT 잘하려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 저녁 내가 살게요. 그래. 사내대회 준비로 바쁜 미경 대신 수영이 VIP 영업을 맡게 됐는데요. 잘해봐요, 안주임. 이번 일 잘 해내면 안주임 스탠스도 달라질 거야. 격려를 가장한 터치에 얼굴이 굳는 수영. 그런데 이때 미경이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지점장님 진행사항 체크 부탁드립니다. 센스 있게 수영을 도와준 미경. 다음부터 지점장실 갈 땐 그냥 혼자 가지 마요. 박 대리님은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눈치도 안 보시고. 잘못한 게 없는데 눈치를 왜 봐요? 언제나 당당한 금수저 미경은 때에 따라 잘못한 게 없어도 눈치를 봐야 하는 흑수저 수영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우면 나랑 친해지든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두 사람. 사내대회 준비는 잘 하셨어요? 내일이죠. 뭐 상수 선배가 거의 다 해서. 하 계장님. 우리 같은 대학 선후배거든요. 난 동아리 하는 거 같고 좋아요. 일을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미경이 수영은 부러웠죠. 왜? 안 맞아? 네, 누락된 게 있나 봐요. 마감됐습니다, 안주임. 하 기장이 안주임 좀 도와주고 가지. 평소와는 다르게 제 도움 필요하세요? 쌀쌀맞은 상수의 말투. 아니요, 괜찮아요. 차갑게 변한 상수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수영. 사실 상수는 심술이 난 것이었죠. 왜 유치하냐 진짜. 수영에 대한 마음을 아직 접지 못한 상수에게 다가오는 미경. 선배, 갈까요? 상수는 아까 수영에게 차갑게 대한 것이 계속 걸립니다. 제 도움 필요하세요? 이때 종현에게서 연락이 오고 수영은 그의 고백을 거절하려 하는데 저기 종현 씨. 제 고백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그가 건넨 것은 음식점 전단지. 수영의 아빠가 영포점 근처에 개업한 굴국밥집의 것이었죠. 저기 아침 수영은 아빠를 보고도 외면합니다. 이거 여기다 둘 테니까 꼭. 괜찮으세요, 어르신? 네.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가족과의 관계. 종현 씨는 늘 아무것도 안 묻네요. 미안해지게. 저기서 보면 뭐가 다를까요? 야경이요. 이번 시험 꼭 붙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야경도 저기서 내려다볼 거고.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고시생 종현이 내려다보고 싶다던 멋진 야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미경과 상수. 어떤 와인 좋아해? 나 와인은 잘 몰라서 골라주는 걸로 마실게. 마음에 들어 젠치 안 하는 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자 연애는 왜 안 하고 살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 싫어서. 그럼 어렵게 만나고 어렵게 헤어지는 건 좋아? 책임이 따르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도 책임이 따르니까. 사랑에 신중한 상수가 미경은 마음에 들었죠.
한편 부모님이 하는 식당으로 쳐들어간 수영. 다시는 은행 근처에 오지 마요. 밥은 먹고 가. 왜 여기야? 그냥 오며 가면 네 얼굴에. 뭐가 그렇게 애틋해서? 수혁이가 왜 수영의 하나뿐인 남동생 수영. 그렇게 됐는데? 남동생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죠. 아빠 나한테 아니 우리한테 그쪽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애틋한 척하지 마요. 기웃대지 마 정말. 수영은 무슨 이유로 이토록 아버지를 미워하는 걸까요? 한편 PPT를 준비하는 상수를 사랑에 빠진 눈으로 바라보는 미경. 함께 밤새우며 준비한 사내대회에서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는데요. 왜 안 피고 있어? 끊은 지가 언젠데. 나도 끊으려고. 끊어야지 이제. 이젠 정말 수영을 끊고 싶은 상수. 주말에 뭐해? 나랑 놀자. 내가 오늘 잘한 상으로 놀아줄게. 훅 들어온 미경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 둘.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왜? 나 좋아하는 거 하자며. 대체 선배는 이게 왜 좋은데? 빙판 위에선 명쾌하잖아. 넘어지지 않고 달린다. 그래서 좋아. 나도. 미경은 시그널을 씨게 보내는데 나도 좋아질 것 같다고. 달달해진 분위기. 선배 먼저 옷 갈아입고 와. 나 천천히 기어가고 있을게. 그런데 상수가 자리를 떠나자. 뭐야? 잘 타잖아. 알고 보니 스케이트도 연애도 쌉고수였죠. 가진 것에 따라 커피를 마시는 사소한 일까지 천차만별인 네 사람의 모습.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요새 좋아 보여요. 이번 일은 좀 달라요. 고객들이 내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정해요. 시즌1 판매 잘 마치면 다음 것도 맡겨줄지도 모르고. 그럼 직권전환 때도 도움 되거든요. 안주임님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요. 수영이 미경을 바라보듯 종현에게 수영은 당당하고 멋진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수영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미경.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PB 업무 너무 잘해주고 있는 보너스? 어차피 먹는 점심 고마운 사람이랑 먹으면 좋잖아. 저도 좋아요.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때 정말요? 아, 네. 선배! 냅다 상수를 껴안는 미경과 그 모습을 어이없이 바라보는 수영. 그리고 아무 변명 없는 상수의 눈빛. 상수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영은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의 PPT가 선택됐다는 소식에 축하 회식을 하는데요. 친밀한 둘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이는 수영. 아, 저 뭐야 안주임도 저기 뭐야 한국화지? 팀장인 나도 하는데 안주임이 빼는 거야? 가뿐싸. 그때 제가 할게요. 저 노래 잘해요. 미경은 센스 있게 또 수영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상수를 끌고 나가는 미경.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커플송을 부르는데요. 설마 사겨요?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자신의 썸 타는 소문엔 무슨 문제라도 되는 듯 굴던 동료들이 상수와 미경에겐 환호했죠. 잠시 후 안주임이 편의점 잠깐만 갔다 오자. 그런데 그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담배가 좀 떨어지세요. 내 것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상수는 수영에 대한 마음도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냥 날이 선 질문이었죠. 재밌어요?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 누가 누굴 가지고 놀았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날 일. 또 그거야? 말했잖아요 몇 번이고 시제 때문에 못 갔다고. 아니 진짜 이유요. 진짜 이유? 하 계장님 그날 못 온 거 아니잖아. 말 짧아진 수영에 표정이 굳는 상수. 안 온 거잖아. 나 다 봤어요. 다 봤다고. 그날 부랴부랴 뛰어갔던 상수.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되돌아갑니다.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은 사람이 왜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나. 왜 다시 가는 거지? 하지만 이내 답을 알게 되었죠. 난 애매한 관계는 싫어요. 그 말에 도망치고 싶어졌던 건가? 왜 왔다는 사실마저 숨기는 걸까? 망설였다는 걸 들키기 싫었으니까. 내가 고졸이라서? 텔러라서? 집안이 후지돼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 본점에 가실 분이라 사내 연애로 춤은 도는 게 겁나셨나?
그럴 거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처럼 굴지나 말지 내가 쉬워 보였어. 어려우니까. 그러나 상수의 답은 의외의 것이었죠. 나한테 안수영은 쉽게 만나고 헤어질 상대가 아니니까. 끝까지 상상했으니까. 근데 아주 잠깐이었어요. 다시 갔어요. 바로 다시 갔는데 그때 수영 씨가 없었어요.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거네요. 결국엔 갔잖아요. 마음이든 현실이든 뭐가 걸리든 결국엔 갔잖아요. 어쨌든 내가. 망설인 건 팩트고 고작 그 정도 감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수영 씨는 왜 그랬는데요? 수영이 그 모습을 보고도 말 안 한 게 이해 안 되는 상수. 그때 왜 그랬는지 따지고 물어서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물어요. 그녀가 상수에게 끝까지 따져묻지 않았던 이유는 평범. 나 만나면 그쪽이 바라는 평범에서 더 멀어질까 봐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야 됐나? 가진 것이 없는 수영이기에 더욱 구질구질해질 수 없었던 것이었죠. 1년 전 늦게까지 달력을 말던 상수는 수영에게 달력을 건넸습니다. 하 계장님도 부자 되고 싶어서요? 평범해지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그러던데 하 계장님 금수저라고. 강남 8학군의 명문대 출신인 상수를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오해하고 있었죠. 평범하다는 거 무리해서 튀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내가 자라온 곳에서 난 미운오리 같았어요. 누군가한텐 평범한 게 나한텐 가랑이 찢어지게 발버둥 쳐야 가능한 벽이라는 거. 하 계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내 꿈은 평범이야. 에게? 평범하다는 거는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거든. 두루두루 잘 산다는 뜻이지. 상수가 그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수영. 2개 챙겨가세요. 2배로 평범해지게. 나한테 아무 감정 없었어요? 네.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예요. 후회 안 해요? 네. 이젠 상수의 마음을 칼같이 잘라낼 뿐이었죠. 며칠 후 아버지 제삿날. 일찍 철이 든 아들이 이제는 가벼워지길 바라는 엄마. 남들처럼 철딱서니 없이도 좀 살아봐. 상수야, 너 행복한 거지? 내게 있어 행복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만들지 않는 거였다. 그때 아버지를 말렸더라면.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빚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때 아버지를 잡았더라면. 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교통사고였다며? 사고 난 거 맞아? 스스로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이의 죽음은 남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된다. 그 죽음은 상수를 일찍 철들게 했죠. 삶의 무게를 알아버린 사람은 늘 머뭇거린다. 망설이게 된다. 왜 망설였어요? 그럼에도 내가 한 선택들은 늘 행복과 어긋났다. 그렇게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또 만들어버린 상수. 한편 수영은 미경의 집에 초대받는데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엔 뭔가를 그리다 처박아둔 명품백들이 가득했죠. 아, 마카주하다 망친 거. 수영은 망친 가방을 다시 꾸며봅니다. 요즘 상수 선배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분위기 좀 그렇던데. 머뭇거리는 수영.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요. 하 계장님 좋아하세요? 나 티나? 하 계장님이 왜 좋아요? 상수 같아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도 일정 값을 유지하는 그 상수. 대학 때부터 유명했거든. 연애 쉽게 안 하기로. 마음의 무게를 아는 거지.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뭐 하나도 깊게 생각하고. 수영은 상수의 망설임을 보았지만 마음이든 현실이든 뭐가 걸리든 결국엔 갔잖아요. 내가. 밥 먹으러 가잖아?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챙겨줘. 그건 그냥 매너 아닌가? 난 그런 다정함을 지능으로 보거든. 난 알아. 하상수는 좋은 남자야. 미경은 상수의 다정함과 진중함을 보았죠. 잘 어울려요. 2분. 얼마 후 마트에서 우연히 종현을 만난 수영. 그는 월급과 생필품을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죠. 참 착하다. 나랑은 다르게. 불효한 자식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이 거울 보는 거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랑 닮아가는 얼굴을 거울에서 보는 거. 그래서 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때 연을 끊고 사는 부모님이 생각난 수영. 산책하고 들어갈래요? 밥 안 먹었다면서요. 그냥 간단하게 때우면 돼요. 익숙한 듯 편의점 음식을 사는 종현을 보던 수영은 죽은 동생을 떠올립니다. 폐기 직전의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동생. 자신을 돌보지 않고 미련하게 착하게만 살던 동생이 이 남자와 너무 닮아 보여서
나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월급날이잖아요. 가만히 둘 수 없었죠. 다음 날 미경 역시 상수를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좋아해요, 선배. 돌직구 고백에 어리 빠진 상수. 선배 진지한 사람이니까 생각할 시간 줄게. 내가 왜 좋은데?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거든. 그럴 거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처럼 굴지나 말지 내가 쉬워 보였어요? 100%가 아니어도 괜찮아. 어쨌든 망설인 건 팩트고 고작 그 정도 감정이었다는 거잖아요. 100%가 아니어도 된다는 미경과 100%를 원했던 정반대의 수영.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비슷한 사람들이잖아. 미경에게 풀어지는 마음과 수영을 접을 수 없는 마음은 서로 충돌합니다. 한편 미경과 상수는 사내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승리 약속? 그럴수록 복잡해지는 상수. 그런데 그게 무슨... 위너스 플랜 지금까지 한 거 박대리한테 인계 잘해주라고. 원래 박대리 업무고. 전 어떤 업무를 보면 될까요? 땜빵용이었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다음 VIP 영업도 바뀔 것처럼 말할 땐 언제고. 수영은 허탈함과 배신감에 어쩔 줄 모르는데 미안해, 수영 씨. 괜찮아요. 박 대리님 잘못도 아닌데요. 속상함에 옥상에서 깡소주를 마시는데 종현이 다가오죠. 시간도 기회도 행복도 사랑도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수영은 여전히 선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월급도 용역업체에서 따로 받아요. 월급 나올 때마다 성 그이는 기분 알아요? 그래도 나 하나도 안 우스워요. 꿈이 있으니까. 우린 더 행복해질 거예요. 확신에 찬 위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책 없는 희망의 말이라도 그녀는 따뜻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 수영과 상수는 함께 연수원에 가게 되는데 사내대회에서 1등도 했겠다. 상수씨는 본점행 확정이겠네. 박미경 대리랑 같이 한 거야. 박미경 대리 잡는 게 본점 가는 것보다 미래부장 확실할걸? 미래 보장이고 뭐고 당장 수영을 잡고 싶어 따라온 상수. 너는 안수영이 왜 좋은데? 한 번을 싫다고 안 해. 힘든 일, 까다로운 일,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 한 번을 거절 안 하고 열심히 해. 힘들수록 태어난 척해. 그게 꼭 나 같아서 응원하고 싶게 만들어. 상수는 수영이 자신과 비슷하다 여겼죠. 왜 따라왔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 아직도 나 좋아해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망설였던 게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마음도 없었다면서. 제가 정말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용기를 아무 감정 없었던 것 같아요. 수영은 사랑이라 기대했습니다. 상수는 또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만약 그날 호텔에서 내가 약속을 지켰었다면 나랑 만났습니까? 사실 나 상수씨! 담배 피우자! 사실 나 뭐뭐 궁금해 뒤져버려. 하지만 상수는 이미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그녀를 어쩌자는 건지 자책이 들었죠. 저기 어제 일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의외의 대답? 오늘 저녁에 잠깐 볼래요?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그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선배 왔었네? 우리 과였던 현아랑 형수 선배 결혼하는 거 선배도 알지? 아, 그거 같이 가자고. 이때 같이 가자, 결혼식. 어색하게 마주치는 두 사람. 상수 선배 좀 이상하지? 나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응? 너 때문에? 내가 고백했거든. 완전히 당황해버린 수영. 사귀기로 한 거예요? 아직은? 엄청 고민할 거야, 저 성격에. 사내 연애 난이도 어렵잖아. 0%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젠 수영이 늦어버린 걸까요? 용기 내에 한 발짝 다가갔던 그 선은 또다시 그녀를 멈춰 세웠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 사람인 미경과 그리고 자신보다는 그녀와 가까운 상수의 거리. 시제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만나는 건 맞는 거겠죠? 안주희, 나랑 풍경물산 접대 좀 같이. 헉, 약속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옷 갈아입고 내려와요. 다음에 봐야겠네요. 괜찮아요. 왠지 서운하면서 자꾸만 타이밍이 엇갈립니다. 뵙기 전에 보고 왔는데 보름 후에 만기되는 자금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뜸 영업을 하는 수영이 못마땅한 회장님. 오늘 이렇게 딱딱한 자리였습니까? 그리고는 빤히 수영을 바라보는데 술 따르라는 건가?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우중충한 분위기로 접대를 마무리한 수영. 아까 당돌했던 거 본인도 알죠? 그게 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주임 업무는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 개소리세요? 지금 또 뭐 하는 겁니까? 네? 택시 타고 와요. 아닙니다. 버스 다녀서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받아요. 그냥 불편해해.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주면 좀 받아. 받아. 싫다잖아. 지점장의 택시비가 무리한 요구의 대가처럼 느껴지는 수영. 수영은 정당한 노력에 인정을 받으며 은행원다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안주임, 오늘은 성건설 사업팀 접대. 같이 가지. 상품 설명 필요하시면 업무 시간에 근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업무 얘기도 없는 술자리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제 업무에 접대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수영의 거부에 지점장은 그냥 넘어가는 듯 하더니 그럼 안주임은 오늘 문서고 정리 좀 하지. 감사 뜨기 전에 싹 찾아내서 정리하고 월요일에 파쇄 작업까지 완료하세요. 갑자기 무리한 업무를 시켜버립니다. 다음 날 대학 동창 결혼식에 온 상수와 미경. 한 명은 박사학위 따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한 명은 평생 알바한 건 안 해봤고 얘네 먹고는 살겠냐고. 진짜 걱정이다. 좋은 날에 초대받고 왜 그런 얘기를 해. 결혼이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냥 축하만 해. 무례하게 보지 말고. 살벌한 분위기에 돌아온 상수. 선배, 미경이 은행에서도 그래요? 뭐가? 잘난 척하는 거요. 타고난 부모덕 안 본 척 앙큼 떠는 거. 그거 가식이고 위선이야. 미경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네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어 미경이. 배경이 아닌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은 미경.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선배가 내 말을 배불른 소리처럼 들을까 봐.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들 다 각자의 불행과 상처를 안고 사니까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섣불리 위로하는 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제일 위로가 된다. 눈물까지 보이는 솔직한 모습의 미경이 점점 마음 쓰이는 상수였죠. 한편 주말 내내 은행에 갇혀 일하고 있는 수영.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다쳤잖아.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힘든 일을 자꾸만 마다하지 않는 그녀.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 아니었어도 다른 뭔데요, 그 방법이? 선택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하 기장님한텐 지금 내가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내 식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란 사람의 입장은 이런 거니까. 생존 자체의 문제. 재밌네요. 하 기장님한텐 이 문제가 선택의 문제로 보였다는 게. 그리고 너무 대놓고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 안주임이 독한 거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뭐 지점장님이 또 안 받아주실 그런 분도 아니고. 받아주면 또 접대 자리에 가야 되고. 그게 뭐? 접대 자리는 나도 가는데? 수영은 직원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고 안주임님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끝끝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상수의 말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섣불리 나서면 안주임님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타이밍이 엇갈리는 두 사람.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지난주 금요일에 박 차장님이요. 아니요. 그날 밤 수영은 엄마를 만났죠. 수혁이 죽은 날 수혁이 핸드폰을 주웠다는 사람을 만나러 갔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아빠를 보게 되고. 수영아. 저 아줌마 누군데? 수혁이가 이 동네 온 게 아빠 때문이야? 그때 안수혁 씨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수영. 다 엄마 잘못이야. 뭐가 엄마 잘못인데. 자식 먼저 보낸 부모는 평생 죄인이다. 엄마가 그렇게 속죄하고 살게. 그니까 너 아무도 미워하지 마. 그런데 다리를 절고 있는 엄마. 뭐야 엄마?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뭐가 아무렇지가 않아. 왜 그렇게 걷냐니까. 아니 엄마 도대체 왜
나 보란 듯이 불행하게 사는 거 안 합는데? 제발 좀. 수영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다. 좋아요. 나 종현 씨랑 사귀는 거 맞는데 괜한 오기를 부리게 하고 흔들렸으면서도 내가 약속을 지켰었다면 나랑 만났습니까? 끝내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 그 남자의 망설임을 나조차 이해해버렸으니까.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거. 발버둥 쳐봤자 내가 가진 처지라는 게 고작 이 정도라는 거. 이때 종현이 다가왔죠.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갑자기 우산을 접는 종현. 우리 동네는 비 올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뛸까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항상 우러러봐주는 이 남자.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거 모르면 진짜 바보다. 같은 선안에서 함께 느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왜 자꾸 나한테 위로가 되는데요? 남자친구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종현이 바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말은요. 해요 그거. 종현의 고백을 받아주는 수영. 진짜죠? 정말요. 종현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벅차올랐죠. 다음 날 지금부터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직원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감사팀. 은행하는 심각한 분위기가 되고. 수영과 관계된 일일까요? 안수영! 수영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가는 지점장. 그런데 그 앞을 상수가 막아섭니다. 그제서야 지점장은 진정하시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라는 걸 깨닫고 내 방으로 와요. 지금 당장.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언제 강압행위했어?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이렇게 챙겨주는 지점장이 어디 있어? 접대 갈 때마다 내가 안주입을 얼마나 배려했어. 꼬박꼬박 택시비까지 주는 지점장이 어딨냐고. 그러자 뭔가를 꺼내는 수영. 뭐야 이게? 지점장님이 주신 택시비 한 번도 감사했던 적 없습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가 같아서요. 그 안엔 지금까지 지점장에게 받은 택시비가 고스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절 존중하셨어요? 그럼 지난 분기 제 인사고과는 왜 낮게 주셨어요? 실적은 제일 좋은 제가 왜 성과급은 제일 적게 받았어야 됐죠? 유력 행사 하시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제 위치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세요, 사과. 씩씩거리며 나가는 지점장.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잘리실 확률보다 안주임이 쫓겨날 확률이 더 높긴 하지. 그걸 다 감수하고 그랬단 거네요. 수영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나온 미경. 네, 누구 전화야? 남자친구요. 수영 씨 남자친구 있었어? 얼마 안 됐어요. 미경은 수영을 위해 지점장을 막아서던 상수를 기억하고는 내심 불안해집니다. 우리 지점 사람이야? 네, 그럼 그 사람 종현 씨요. 아, 그 잘생긴? 잘 어울린다. 축하해, 수영 씨. 상수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저녁 상수는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문석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계셨네요. 아, 네, 이것 좀 정리하고 가려고요. 이때 문을 잠가버리는 경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소개장이 확인도 안 하고 잠궜나 봐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르죠. 미안해요. 지점장님 일 쉽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도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켰던 걸로 과하게 화냈던 거. 내가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연수원에서 나한테 그랬었죠. 그날 우리가 만났으면 달라졌을 거냐고.
우린 결국 잘 안 됐을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난 모르겠는데. 하 계장님도 알아요. 아니까 망설였던 거고.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수영은 그렇게 상수와 다른 사람이라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 계장님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상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죠. 수영 씨가 하려던 대답이 이거였어요? 네. 수영 씨 만난 거예요? 수영 씨가 원하는 걸 채워줄 사람. 네. 그녀의 대답이 명료해지자 다시 주변이 환해집니다. 미안. 수영은 뒤늦게 종현을 만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내가 더 미안해요. 말도 안 하고 사고 쳐서. 사실 수영도 불리한 싸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왜 내가 정하고 싶었어요. 어떤 결말이 닥치든 휩쓸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하고 싶어서. 수영은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기보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 시간. 저기 안주임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마음 상하게 할 일 없게 유념하겠어요. 지점장이 공개 사과라니? 뭐야 지금? 자기들 뭐라고 했어? 아니 뭐 눈치채셨어요? 이게 다 제 덕분인 것을? 뭐래, 내 덕분이거든요? 안주임 예민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점장님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유력 행사를 즐겨 하시곤 합니다. 평소 뒤에서 수영을 깔보던 동료들이 이번엔 수영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죠. 하지만 하상수 네가 그랬잖아. 은행이 어떤 조직인데 강압행위에 순순히 견책 처분을 내려. 서무 담당이 업무 추진비 횡령으로 고발을 하면 또 몰라. 사실 상수가 수영을 위해 뒤에서 지점장을 내부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업무비 내역 대조해서 사적으로 쓴 거 다 찾아내고 본사까지 찾아가서 정의의 칼을 휘둘렀잖아. 상수는 경필이 떠난 뒤에도 함께 있는 수영과 종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선배 몰랐지? 사귄 지 얼마 안 됐대. 사랑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다. 망설였던 그때도 돌아서야 하는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려는 상수. 그런데 차가 고장나 레커에 실려가게 됩니다. 웃겨? 아 웃기잖아. 선배도 이제 길가에서 레카 볼 때마다 내 생각날걸? 뭐야 지금 저주 거는 거야? 네 생각나라 내 생각나라 야! 그 사이 나타난 수영과 종현 커플. 나중에 종현 씨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붙으면요? 되게 멋있겠다. 경찰 되면 첫 번째 경례는 수영 씨한테 해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현은 가만히 수영의 손을 잡고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우리 집 올래요? 아침 해줄게요. 점점 깊어지는 두 사람. 그날 저녁 상수는 길가에서 레커를 보게 되는데 선배도 이제 길가에서 레카 볼 때마다 내 생각날걸? 네 생각나라 내 생각나라 야! 결국 사랑스러운 저주에 걸리고 말았죠. 드디어 종현의 시험 치는 날. 아, 왔어요? 종현 씨가 나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잖아요. 중요한 시험이니까 나도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과연 종현은 수영의 기운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보세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는 종현. 근데 종현 씨는 왜 안 나왔어요? 휴가 냈어, 종현 씨도. 말도 없이 갑자기 휴가라니. 휴가 안 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해요, 나. 종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진짜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맞춰주고 있는 걸로 안 보여? 야, 괜찮아? 무릎이 까진 미경. 피나잖아 너. 선배 이것 봐. 500원. 98년도산 500원. 이거 IMF로 딱 8,000개만 찍은 건데. 미경은 다친 것보다 500원 찾은 거에 마냥 신났죠. 좋기도 하겠다. 무릎 좀 닦아줘서. 다치면 좀 어때? 상처는 날 수도 있는 거고. 달리는 동안 좋았잖아. 넘어져서 이것도 찾았고. 왜? 이거 줄까? 밝고 긍정적인 미경.
나랑 사귀면 주지. 상수는 생각합니다. 하 계장님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이 수영이 아니어도 이제 갈까? 미경이라면 나 줘 그거.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선배, 나 아직 100%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1%만 줘. 나머진 내가 다 채울게. 나 자신 있거든. 선배랑 잘해 나갈 자신. 기꺼이 상수는 손을 내밀어 미경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귀는 거다. 그래. 그 시각 종현을 만나러 온 수영은 시험 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몸이 안 좋아서. 나 되게 걱정했는데. 종현은 한참 생각하더니 헤어져요 우리. 끝을 바라보는 수영과 새로 시작하는 상수. 엇갈린 이들의 사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만 원한 것은 아니었다. 사랑과 현실을 두고 그 이해를 따지는 은행원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 사랑의 이해. 이 작품은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는 뜻의 이해와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루는 뜻의 이해. 이 이해라는 단어와 사랑이 얽혀 감정과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상수와 수영의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죠. 돈과 밀접한 은행원 직업이기에 경제력을 더욱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하는 불안정한 관계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경력자이지만 흙수저이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안수영. 강남에서 살며 파라군 출신이지만 그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살아왔던 하상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기에 노력조차 부모 덕이 되고 마는 박미경. 시골에서 살다 올라와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정청경의 정종현. 이 각기 다른 삶과 다른 방식의 사랑이 얽히며 서로가 이해를 따지고 서로가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잘 표현된 웰메이드 드라마죠. 뿐만 아니라 주연인 유연석, 문가영, 금세로, 정가람의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조연을 연기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력이 너무 탄탄하고 뛰어나서 어디 하나 몰입이 깨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듯 하면서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현실과 사랑의 감정이 역동적으로 휘몰아치는 사랑의 이해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드라마로 찾아뵐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